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6명 발생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에 올라섰습니다. 확진자가 느는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오늘 내용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는 541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약 135명이 증가해서 67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는 평일 대비 약 9천 건 정도 적으니까 많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여전히 온전히 다 반영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휴일이니까 내일도 확진자는 다소 적게 나올 것 같은데 토요일 정도 되면은 다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에는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었다가 다음 주 수, 목, 금, 토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망자가 하루에 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6명 나온 게 거의 한 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7명 더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위중증 환자도 하루치고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1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백신 접종이 되어서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국내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인도는 지금 하루에 4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 지옥이다라는 단어까지 쓰이고 있는데, 강호봉 제 인도 한인 회장님을 연결을 해서 지금 인도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회장님은 상태가 어떠신지, 그리고 주변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예, 저는 백신 1차 접종했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고, 주변 한국 사람들은 지금 통행 금지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백신 1차 접종은 어떤 걸로 맞으셨어요?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았습니다. 예,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은 조금, 특히 여자분들은 좀, 후유증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열이 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통행금지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인가요? 필수적인 업종은 문을 열고, 근데 이제 인도는 배달 사업이 잘 돼 있거든요, 오토바이로. 그래서 전화 걸면 부식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 다 배달로 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생지옥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그곳에 계신 교민분들의 안전이 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교민분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60여 명 정도 확진자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다른 분들의 처방전을 활용해서 약을 먹고 집에서 그냥 치료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중 일부 이제 중증으로 이렇게 변화된 분들은 응급실이나 이제 ICU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입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의료 체계가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같으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좋은 병원 시설로 이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입원이 가능한데, 인도는 지금 한꺼번에 지금 올 4월 달에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병원의 응급실과 그리고 일반 병실, 중환자실이 다 만실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한국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한인들의 이제 도움으로 서로 이제 아는 사람을 찾아서
병원 측 관계자를 협상을 하고 굉장히 그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환자가 폭증한 데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2월 달까지만 해도 올 2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인도가 코로나가 잘 통제돼서 확진자도 그 10,000명 수준으로 확 줄어가지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좀 방역에 대해서 좀 해이해진 면도 있고요. 그 마스크 쓰기하고 거리 두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3월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힌두 축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게 한 500만 명이 모여서 강에 이제 들어가서 목욕하는 그런 인도 북부 250km 떨어진 도시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도는 각 집 주정부마다 선거를 달리 하는데 이번에 4개 주에서 4월 지난주 1월까지 이제 주정부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세할 때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출마 나온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안 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갑자기 한꺼번에 환자가 4월 들어와서 폭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안정적이었던 상황이 경각심이 무너지고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교민 172명이 1차로 귀국을 했는데 7일에도 귀국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뒤에도 추가 항공편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인도는 지금 그 국제선이 뜨는 데가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그리고 뉴델리. 그 4개 지역에 한두 편씩 해가지고 이번 5월 달에 지금 12편이, 부정기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귀국을 하고 싶어도 사정상 할 수 없는 교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행기 편이 이제 모자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민 탈출이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작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부터 그 여기 있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주재원들은 거의가 출소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철수할 그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염려를 스러운 게 지금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걱정이 크죠. 예, 회장님, 저기 이제 의료용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산소를 구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게 지금 인도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산소 발생기를 보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받으셨는지 또 교민들께 전달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정부 그 애교 행랑 아마 첫 번째 사례 같아요.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민간업체 스폰을 받아가지고 산소 발생기 14대를 지난 4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소 발생기가 완전한 치료기는 아니지만 병실에 가기 전 단계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 지금 전부 다 그 지금 확진자 가정에 그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을 마치신 상황이라서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교민들 중에 지금 백신 접종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거기 백신 접종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저와 같은 이제 교민들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45세에서 18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그 여기에 있는 거주 등록을 한 한국 외국인들한테도 다 이게 개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 분들은 한 3분의 1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전체 인도에 보면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1억 5,800만 명이 이제 백신을 맞았고요. 어제 180만 명이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은 높은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폭증을 해서 그 백신 맞으려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난주에 제가 백신 맞는 장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줄이 너무 길게 서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접종률이 낮다고 보는 게 그런 대기 인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인도인들은 많은 사람이 맞았고 저희 한국인들도 많은 사람이 맞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백신 물량이 혹시 달리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 인도 정부가 3월부터 백신 수출을 좀 연기를 시켜서 자국민 우선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신 물량이 이제 있는데 이제 공급이 이제 좀 늦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물량은 뭐 이렇게 부족해서 못 맞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회장님 이제 인도가 뭐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생지옥이다 또는 이제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수용이 안 된다. 환자를 지금 돌려보내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사망자 처리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에 환자가 많이 폭증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지옥이라고 뭐 이렇게까지는 좀 표현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산소 부족. 근데 매일 신문에 보면 산소를 뭐 산소 공장에서 뭐 100톤, 800톤을 가져왔다. 지금 그걸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 뭐 다른 나라에서 산소 충전 설비를 하루 만에 설치해서 받아가지고 뭐 공급을 하고 있다. 한 신문에 산소 부족이 대부분 지금 지면을 장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품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화장장도 부족하고 화장장에 사용할 땔감도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 모든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단어를 쓰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은 맞기는 맞는데 좀 너무 자극적인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가 산소호흡기랑 산소치료기를 보낸 상황이고 남아있는 교민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 자가격리 치료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린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첫째는 인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도 꽤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한인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도 전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규모 이제 모임이 있었고 또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마스크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교민들께서 혹시 확진이 되셨다든지 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또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기로 입국을 추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동 조치가 상당히 시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품도 일부 부족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용품, 그러니까 산소 같은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아주 필요한 그런 의약품이나 그런 필수품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료용품이나 마스크 그리고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에 대한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도 상황이 그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뭐 생지옥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래도 한인 회장님은 그런 표현은 좀 자극적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일단 인도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상황이 뭐 생지옥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방금 교민회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인도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혹은 서방 언론들이 주목하는 키워드가 뭐 2중 변이 바이러스, 3중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보도들은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나 공포를 자극하는 발언이고 또 모디 인도 행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변이 바이러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교민회장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변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중요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은
1월에서 2월 정도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 보니까 인도의 모디 행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하는 일상적인 방역과 관련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경향이 있었고요. 또 인도 주민들도 이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그냥 동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축제 같은 것들이 열렸고 거리두기 실종되었고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안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인도 정부가 예정되었던 만큼 백신 접종률도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 상황이 불과 수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조금 가장하면 생족이라는 표현에 예. 걸맞을 정도로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백신 그리고 또 1년 넘은 유행에 대한 피로감 등 때문에 계속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인도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변이 바이러스는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여기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예, 저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남부 지역에 영국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그것이 점점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는데요. 우선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라 그러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든 아니면은 슈퍼 변이 바이러스든 다 우리 방역망 내에 걸려서 통제되고 있고 그분들에게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네. 이 부분이 슈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분들에게 적당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사망을 일으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변이 바이러스라 그러면은 천하무적이 나타난 것과 같이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싶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백신으로 다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치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다연장 로켓에서 로켓 하나 정도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연장 로켓이면은 그냥 폭격을 통해서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변이가 나타나든 슈퍼 변이가 나타나든 상관없이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변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귀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우리 백신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역 반응을 자극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항체 면역이라는 걸 자극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포 면역이라는 걸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면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체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그런 1차 방어막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연구로 확인이 되었고요. 뭐 남아공 변이라든가 아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인도 변이가 심한 변이라면은 남아공 변이나 인도 변이 중에 일부는 그 1차 방어막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방어막을 뚫고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증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또 면역 반응이 남아 있냐면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데요. 그 세포 면역은 T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 숙주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들만 찾아가지고 잡아서 죽입니다. 예, 잡아먹는 거죠. 네,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 면역이 약간 뚫리더라도 세포 면역이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혹은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을 하면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 면역도 자극을 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1차, 2차 방어막 두 가지가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잘 모르고 면역을 잘 모르는 일부 기자들이 항체 면역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변이 바이러스로는 항체 면역이 뚫리니까 백신도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엉터리 보도들을 내놓는데 다 엉터리라는 것. 예. 세포 면역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한인 회장님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 인도의 그 엄혹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인도발이든 영국발이든 남아공발이든 일단 변이 바이러스 자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울산에서 6주 동안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60% 정도가 나왔지만 이건 역시 걱정할 바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특히 거죠. 울산에서 나온 것은 예. 영국발 변이인데 영국발 변이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 중에서 가장 변이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인 회장님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을 마치셨는데 물량 자체는 지금 백신 물량 자체는 잘 보급이 되고 있나 봅니다. 3월부터 수출 제한을 좀 하면서 국내에 푸는 물량이 좀 많아졌나 봐요, 인도에서. 예, 그런데 아마 인도에 크게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백신 공장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감염이 되게 될 경우에는 공장이 소위 말해서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백신 생산에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력도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동시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걸리게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센터로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도 상황은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 접종 센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